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0일 새벽 1시입니다. 요사이 어디를 가나 화제에 오르는 인물은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작년 이맘때 조국 법무장관이 화제에 올랐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고 그 강도도 비슷합니다. 작년에 조국 씨 사태로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39%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 계속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대책 실패 플러스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이 검찰 흔들기 그리고 금원유착이라는 사건이 완전히 헛발질이고 이게 실상은 권은유착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를 놓고 이렇게 비아냥이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추미애, 문재인 두 사람이 세트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가 피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고 하나는 조롱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둘 다 사고 있습니다. 조롱도 받고 그리고 경멸도 받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에서 추미애 씨를 11.6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차지철 경호실장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명문을 또는 명언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좌천성 인사가 있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떠나면서 추미애의 검찰 흔들기를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분이 조선닷컴과 인터뷰를 하면서 몇 마디 말을 덧붙였네요.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중앙지검장 이분도 추미애 따라가다가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그분 난 검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면 다 검사냐 이거죠. 난 검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문지검장은 어제 그래서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이냐,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의술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무능한 군주는 아마 문재인, 무능한 장수는 추미애를 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채널 A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승윤 지검장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 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사법 참사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라고 하더니 그분 이승윤 지검장입니다. 그분이 검사인가? 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닷컴에. 또 한 사람 이 검사 출신으로 이번에 통합당 국회의원이 된 김웅 의원은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서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무일 총장, 문찬석 검사장과 같이 일할 때가 가장 좋았다. 특히 문찬석 검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애완용 검사. 이 새로 신조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애완검사.
애완용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애완검사, 추미애의 애완검사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완검사. 또 하나 이런 경멸조의 코멘트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틀 전 논평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에서 정권에 충성한 검사는 포상을 받고 말 안 듣는 검사는 유배를 당했다. 조작된 검언 유착으로 나라를 뒤흔든 잘못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나가야 할 장관이 인사 배경에 도취하는 모습은 정상이라 볼 수 없다. 이 말은 8일 추미애 장관이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한 것을 두고 갈수록 그러니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원칙대로 했다고. 추미애 씨가 이런 편파 인사를 해놓고 자화자찬하고 원칙대로 했다고 하니까 김은혜 씨가 갈수록 추미애 장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총장의 수족을 잘라놓고 법치의 검찰 조직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도 자축에 여념 없는 장관의 정신세계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신세계는 이해하기 어렵다. 진중권 씨가 또 나왔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추미애 사단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했다. 권력 비리에 칼을 댈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썩어 문드러지겠죠. 이게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실체다. 다 말이 탁탁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전 국민 조롱대회로 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문재인, 추미애, 그리고 이성윤, 그리고 애완검사들을 조롱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차라리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롱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문재인 정권은 처음으로 국민들의 조롱에 의해서 무너지는 정권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조롱의 대상이 되었느냐? 첫째,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미애 그리고 문재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습니다. 거꾸로. 제일 좋은 예가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수사를 성역 없이 해야 된다. 청와대 문제가 있어도 수사를 해야 된다. 산권력을 수사해야 국민이 그것을 개혁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의 틀을 딱 정해줬어요. 산권력을 수사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니까 그게 검찰개혁이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조국이라는 산권력을 수사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울산 시장에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전적으로 동원돼서 부정선거를 한 혐의가 밝혀지니까 검찰이 이걸 밝혀내니까 문재인 정권이 발칵했습니다. 아니 산권력을 수사하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화들짝 놀란다 이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내가 A라고 하면은 B라고 해석하고 일을 해야지. 왜 고지 곧대로 하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점점 닮아갑니다. 지금 세계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존재가
북한 노동당 정권이거든요.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호 자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이 아니죠. 북한이 무슨 조선입니까? 마적단이지. 인민이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밖에 없죠.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주의죠. 공화국이 무슨 공화국입니까? 패거리지. 그런데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조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또 거짓말에 진실로 대응하려니까 이게 피곤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진실로 설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딱 좋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조롱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조롱대회가 됐습니다.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 김정은은 악마죠. 근데 문재인 정권까지 악마라고 부르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닮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위적 어떤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조롱이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독재자를 내려앉히는 데는 그 어떤 흉기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헌법의 칼을 들어야죠. 감사합니다.